안녕하세요. YN 아니마입니다. 제가 이 가방 일만 13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은데요. 생각보다 한 분야의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진 않아요. 특히나 이런 수공예품을 만드는 직업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놓아버리게 되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수공예품은 직접 제작을 해야 하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한 일이라 결혼, 출산, 육아를 시작하면서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이게 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각종 번아웃과 매너리즘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손님들의 호응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방들을 소중하게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됐다는 것에서 계속 다른 디자인들을 연구하고 의견도 반영이 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힘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장을 5년을 끌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매장이 10년이 됐다 하면 엄청 대단하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버티고 노력하면 10년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 같은 일을 시작한다고 또는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그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꼭 수공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 매너리즘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7, 8년 전에 김미경 쇼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일본 뮤지컬 배우 김지연 씨가 하는 강의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그때는 가슴에 박히지는 않고 그냥 임팩트 있는 말이다 정도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때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거든요. 김지연 씨가 캐치 뮤지컬에서 똑같은 역할만 2년을 하는데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선배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배가 원래 버티는 게 힘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지연 씨가 그래 맞아. 그럼 좀 더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하다가 라이온킹 뮤지컬이 모집이 떠서 오디션을 봤는데 뽑혀서 엄청 좋아했대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뻤던 거죠. 그래서 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 같은 역할만 8년을 시켰대요. 그래서 너무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 마음을 다잡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자는 마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그때 그 이야기가 떠올랐던 건 지금 그 문장이 저에게 절실히 필요해서인 것 같거든요. 포기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게 힘들다면 사실 안 힘들고 싶으면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한다고요? 힘들게 꿈을 찾아서 갈고 닦아 왔는데 포기하면 얼마나 아깝냐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재밌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다른 것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달리기 하면 엔돌핀이 생기고 스트레스와 우울증, 예민함을 많이 떨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혼자 고립돼서 제작해야 예쁜 가방들이 나오는 이상한 일이라서 우울감과 예민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모두가 있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요즘 시작했는데 30분 달리기면 마지막 10분쯤에 기분이 싹 좋아져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와서 샤워할 때 진짜 기분이 끝내줍니다. 그래, 오늘도 해냈다. 넌 멋진 사람이야. 내일도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샘솟더라고요. 운동은 시작이 가장 어려워요.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게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재밌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의 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분명 저처럼 상황은 바꿀 수 없고 이렇게 매너리즘과 스트레스, 번아웃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성공하는 화려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의 해소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성공하려고 노력할 때 스트레스는 기본 옵션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 신동엽 씨가 하는 짠한 형에 조인성 씨가 나왔어요.
조인성 하면 잘생기고 논란 없고 바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조인성 씨의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이 있다고 해요. 성실하게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실하게 잘 놀지를 못한다. 그런데 인성아, 너는 성실하게 잘 놀아라. 성실하게 놀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셨대요. 사고 나는 연예인들 보면 어릴 때 데뷔해서 결국 나중에 논란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이 걱정되셔서 생각한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딩 하고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불안해해요. 내가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불안 같아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잘 쉬고 잘 놀아야 또 열심히 달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놀 때도 쉴 때도 생산적인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너무 심해요. 저는 그 불안도가 특히나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막 풀지 못하고 쌓아두다가 한 번에 터질 때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일을 안 하는 쉬는 날은 일에서 벗어나서 재밌게 잘 놀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민함과 우울감,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닫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뒷머리가 찌릿찌릿 아프면서 뜨거운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극에 달했구나 했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매일 나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인생의 장거리 마라톤에서 더 안전하게 사고 없이 완주할 수 있어요. 꿈을 향해 생계를 향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